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그 수익률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역사적으로 얼마나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나왔는지를 한 트위터의 그 분석가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황을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비트코인이 역사죠. 비트코인이 한 10년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올렸는지. 지금 2010년부터 보면 2010년에만 지금 9,900%가 올랐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1473%, 그리고 2012년도에 18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5507%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58%가 나오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35%, 2016년도에 125%, 2017년도에 1331% 상승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마이너스 73%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연수익률에서 그 가장 그 최저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01%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7,412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01%의 수익률이 나온 거고요. 이제 지금 조금 내려갔으면 97% 정도 나오겠죠. 자, 지금 이 이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마이너스가 난 해는 딱 두 번입니다. 2014년도와 2018년도 두 번의 이제 마이너스가 있었고, 대부분은 조정을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수익률로 봤을 때에는 대부분 플러스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년 동안 단 두 번의 마이너스가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그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상승률도 전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있었고, 실제 뭐 몇천 %까지 나오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었죠. 하지만 그 상승률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급상승하던 패턴들은 지금은 출현하지는 않고 있고, 그 상승률이 조금 이제 완만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처럼 이제 이런 상승률은 나오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확률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인 확률이 많고요. 올 한 해도 굉장히 다사다난했죠. 비트코인이 굉장히 뭐 크게 상승을 하기도 하고 크게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1년을 두고 봤을 때에는 수익률이 100%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많이 조정을 보이고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수익률 상으로서는 어떤 자산보다도 높은 수익률이 올 해도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의 관점도 많이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뭐 좋은 자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통계와 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투자의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인 시세의 트레이딩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세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가 아마 전략이 세워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과 다른 그 암호화폐 자산의 이제 시세에
현황인데요. 시세를 바라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하락세가 뭐 크지는 않고요. 마이너스 1.57% 정도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살짝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0위권이 있는 테조스가 그나마 2.1% 상승을 하면서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시세 차트로 보면요. 7,229달러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쪽에 7,600달러 선, 7,800달러 선의 저항선이 있는데 이 저항선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하고 계속 이 안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 아마 횡보 장세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현재는 위쪽으로 지금 아직 반등하는 흐름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박스권 안에서 계속 맴돌 가능성들을 좀 더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RSI로 봤을 때에도 지금 42, 3 정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위쪽 이 안에서도 박스권 안에 지금 RSI도 갇혀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전체적으로 2015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그 비트코인의 지금 1월쯤입니다. 1월의 시세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1월에는 하락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지금 52%가 하락했고 2016년도에는 24%가 하락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34%, 그리고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4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월 시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뭐 1월을 막 기대하고, 보통 1월에는 뭐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좋은 시세들을 많이 기대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1월의 시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시세대로 꼭 그 달에 그 시세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랜 B의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인데요. 지금 우리가 시대가 지나오면서 우리가 화폐로 사용되는 그 수단들이 많이 바뀌어 왔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조개로도 그 화폐로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금으로 넘어갔었고, 이제 골드 코인들이 나왔었죠. 그 금화죠, 금화.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지폐, 이제 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은행에 이제 계좌를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우리가 크레딧 카드로 이제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크레딧 카드는 중앙화된 이제 서버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지금도 우리가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지금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서 실제 이제 계좌에 찍히는 모습들만 많이 보지 우리가 현금을 많이 보지는 못하고 있죠, 요즘에도. 그래서 많이 지금 그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플랜 B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P2P로 지금 거래가 가능해지고, 이 중앙화된 이 제3자가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의 관리자들이나 이 거래를 통제하는 이 수단이 필요 없어지면서 각자 개인끼리 P2P로 거래가 가능한 이런 형태의 비트코인이 결국엔 차세대의 머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지나온 시대를 한번 바라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무겁게 금을 막 들고 다니고 금화를 들고 다녔던 시대에서 이제 종이로 바뀌었고, 그 종이가 이제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제 그 디지털화된 그 숫자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이제 완전하게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갈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우리는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여져요. 앞으로는 세상이 계속 이 디지털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 시장에서의 그 거래 수단도 당연히 필요한데, 차세대에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어떤 암호화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한번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해시율이 전체 98%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채굴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전체적으로 해시율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율이. 근데 최근 이 톰베이의 톰베이라는 이제 한 분석가가 있죠. 근데 이 2020년이 시작되면 암호화폐에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더 나쁜 조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0년에 대한 나의 가장 중요한 예측 중 하나는 2020년에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의 지배적인 위치가 되어 85%에 도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톰베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에서 지금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면 올해 이미 확보한 이익을 반영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1월의 지배력은 현재 69% 대 51%이며 지금 2018년 1월 비율로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87%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이제 날로 향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은 많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만이 많이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시율에서도 이제 많이 상승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의 해시율이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 시장의 그 가격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랐지만 알트코인들의 가격들 대부분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이더리움도 2020년부터 포우 방식에서 포스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분증명 방식으로 원래는 이제 채굴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채굴기를 통해서 그 채굴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지분증명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채굴이 필요 없어지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더리움도 해시율이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성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해시율은 전체적으로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유율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발휘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정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 그 스타트업들도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제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작은 기업들, 도태되는 기업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실제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만 몸집이 커지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인수합병이 다 일어나고 조정을 보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큰 코인들만 살아남는 시장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들 2020년 비트코인 강세장 예측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기사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2020년도에 강세장을 예측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헤지펀드 매니저인 찰스만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 블록 보상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건크릭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인 마크 유스코는 2021년도 말에 주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긍정적인 예측을 한 분석가는 테조스의 설립자인 팀 드레이퍼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팀 드레이퍼는 2022년도나 적어도 2023년도에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들 이제 긍정하는 부분, 긍정론자들이 있고, 여기에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장 조건 이상의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알트코인과의 경쟁, 그리고 탈종화된 채굴풀이 둘러싼 보안 등으로부터 오는 도전 과제처럼 시장 외적인 요소에 기반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난제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의 미래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강세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점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은 그런데 지금 2020년도만의 특별한 것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이 알트코인과의 경쟁은 오히려 예전에 2017년도가 가장 심했고요. 그리고 중앙화된 채굴풀을 둘러싼 보안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과거부터 회자가 되었던 부분이죠. 2020년도만에 특별한 변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올 변수이긴 한데, 이 변수가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장에 영향을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들이 오히려 더 높을 가능성이 있죠. 뭐 이게 이제 완전히 실패를 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이제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시야를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 대통령 리브라 기반 통화바스켓 구성이 실패했다, 승인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위스 대통령이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의 현재 구성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스위스 대통령 겸 재무장관 율리 마우러 대통령은 현지 방송에서요, 중앙은행이 현재 리브라와 같은 법정화폐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리브라가 세계 각국의 규제 승인을 얻으려면 재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화바스켓을 보면 그 리브라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법정화폐 바스켓과 정부 채권 등을 담보로 이 리브라가 앞으로 발행될 예정인데, 법정 통화의 바스켓은 미국 달러가 50%, 유로가 18%, 엔화가 14%, 영국 파운드가 11%, 싱가포르 달러가 7%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스위스 대통령도.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리브라가 이 통화 바스켓을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완전히 달러화로 하던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통화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물리게 되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브라도 예전 기사에서 이 통화를 조정하는 암시를 했었는데, 앞으로 통화 바스켓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UN 사무총장 블록체인 기술 도입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연합의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려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국제기구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결성된 국제기구인데요. 전 세계 19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연간 500억 달러 상당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사무총장은 디지털 시대 유엔이 조직의 미션을 더욱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 속도를 앞당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엔이 지금 이런 그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앞으로 큰 또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많은 이제 빈곤, 종식이나 굶주림 종결, 성평등, 기후행동과 같은 17개의 목표를 두고 지금 행동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많은 그 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한 예로 이제 대지 공급망 관리 프로젝트나 그리고 이제 네팔의 이제 송금 프로젝트 그리고 유엔 개발 계획의 에콰도르의 이제 코코아 공급망 프로젝트 등의 블록체인을 도입해 실험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런 기구들의 활약들을 보면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죠. 자, 그리고 중국의 선전시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50 인덱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중국의 선전시 증권거래소가 50대 블록체인 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인덱스를 내놨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50개의 상장 기업의 주식을 추종하는 인덱스 블록체인 50을 발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전 거래소는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가동되는 이제 증권거래소 두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주식시장 데이터 사이트인 트레이딩 아워에 따르면 선전 증시의 시가총액은 3조 1200억 달러의 규모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크고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증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증시는 지난 6개월간의 하루 평균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50개 블록체인 관련 주식 순위를 결정하고요. 인덱스는 1년 동안 두 차례 6월과 12월 두 번째 금요일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인덱스들이 이제 나온다는 건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앞으로 이 새롭게 창출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투자들을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인덱스 지수를 만드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블록체인에 손꼽은 전통금융 벡트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벡트가 2019년도에 아주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그 선물 시장으로서 진출을 했는데 초반에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가 결국엔 하루 거래량 2억 원 정도에 그쳤는데 거래량이 두 달 만에 496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증가량을 계속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상승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거래소 중에 또 하나죠. 이 벡트 플랫폼이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벡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입니다. 이 파생상품 트레이더였던 작가 나심 탈레브의 말인데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하지 말고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말하라 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명언에 따르면 지금 현재 그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제이미 다이먼 같은 JP 모건의 CEO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이제 맹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2017년도만 해도 정말 이런 비난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이 JP모건이 하는 행동을 봐야죠. JP모건을 보면 JP모건에서 그 JPM이라는 그 코인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암호화폐를 만든 거죠. 이렇게 사기라고 자신들이 말을 CEO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서는 자신들만의 코인들을 만들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비자도 조용히 암호화폐를 향하고 있었죠. 결국엔 페이스북도 자신만의 코인인 리브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비자도 조용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RC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플랫폼인 벡트를 출범을 했죠. 자, 이런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왜 투자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왜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이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 뒤에서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행동들의 진짜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말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부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금 빗썸에 지금 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소득세는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와 지금 관세청 같은 경우가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국세청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 앞으로 좀 세법 개정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많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과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많이 토론이 필요해 보이고 이 과세 과정에서 조금 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